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의 최근 두 경기 맹활약에 힘입어서 11월 이후 처음으로 라리가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요르카는 지난 1월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시도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리가 31라운드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이번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1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는 4월 27일 새벽 2시 30분 메트로폴리타노 아틀레티코 홈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팀 아틀레티코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주말 바르셀로나하고의 원정 경기 이전까지 11경기 9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파죽지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기 직전까지 6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르셀로나전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이 부상 및 징계로 빠졌고 결국 이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11경기 무패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전에 안 그래도 그 경기 이전에 헤이니드하고 데파이가 이미 부상 후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 핵심 수비수인 슈테판 사비치가 경고를 한 장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마요르카전 결장이 확정된 가운데 바르셀로나전에 징계로 결장했었던 마르코스 요렌테와 또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장이자 중원의 핵심 선수죠. 코케가 부상으로 마요르카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둘 다 부상이 조금 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일단 뭐 요렌테는 왼쪽 다리를 불편해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케 같은 경우는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인데 적어도 마요르카전은 결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위안거리라면은 현재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60점으로 3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새벽 한국 시간 27일이죠. 4위 레알 소시에다드와 5위 베티스의 맞대결이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그 소시에다드와 베티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추격에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그 4위 소시에다드하고의 승점 차는 5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5위 베티스와의 승점 차는 11점인 상태입니다. 즉 최소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 이내는 거의 뭐 보장받았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번엔 원정팀 마요르카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는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경기에서 3무 3패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강등권도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실제 그 시점에는 강등권과의 승점차가 크게 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은 셀타비고전 1대0 승리에 이어서 헤타페전 3대1 승리로 11월 이후 처음으로 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40점으로 이제는 강등권과의 승점차를 10점까지 벌리면서 사실상 잔류는 유력해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인 7위 빌바오와의 승점차는 6점으로 이번 주중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가시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로파리그 진출권인 6위 비아레알과의 승점차는 7점.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권인 비아레알과의 승점차도 7점밖에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의 연승 무드를 잘 이어간다면은 유럽 대항전 진출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요르카 연승의 중심엔 바로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1대0으로 승리했던 셀타비고전에서 이강인 선수는 무려 9번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키면서 이강인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도 한 경기 최다 드리블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요르카 구단 역대로 따지더라도 2009년 12월 곤살로 카스트로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11회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킨 이후 가장 많은 드리블 돌파를 기록한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14년 만에 최다 드리블 돌파인 건데요.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서 이강인 선수는 품목 평점에서는 8.7점으로 29라운드 라리가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파스코어에서도 평점 8.4점으로 29라운드 라리가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스코드에서도 평점 9.1점으로
라리가 베스트 11이자 라리가 전체 선수들 중에서 그리즈만과 함께 가장 높은 평점을 얻었어요. 비단 이를 넘어서 유럽 5대 리그에서도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이강인 선수였죠. 이어서 이강인 선수는 헤타페전에서 프로 통산 첫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발렌시아 2군이라던가 그리고 발렌시아 1군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비단 라리가만이 아닌 3부 리그에서도 아닌 또 이제 UEFA 유스컵도 아닌 그리고 유로파 리그, 챔피언스 리그 모두 합쳐서도 멀티골을 기록한 적이 없었던 이강인 선수였죠. 하지만은 프로 통산 첫 멀티골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는 그 이강인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 라리가 103경기 출전 만에 첫 멀티골이었고요. 또 이제 한국 선수 역대 최초 라리가 멀티골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천수 선수라던가 박주영 선수라던가 또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은 대선배들도 기록하지 못했던 기록인 거죠. 당연히 이강인 선수는 헤타페전에 라리가 공식 해당 경기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MVP 오브 더 매치인 거죠. 그리고 모든 통계 매체 선정 라리가 30라운드 주간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풋몹에서는 9.1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스코드에서는 아센시오 9.3점과 그리고 카마빈가 8.8점에 이어서 8.6점으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스코어에서도 8.5점으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건데요. 비단 통계 매체만이 아닌 스페인 최다 부스 판매를 자랑하는 전국지죠. 마르카에서도 30라운드 베스트 11에 이강인 선수를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단 이걸 넘어서 스페인 전국지인 마르카에서는 30라운드 주간 최우수 선수에 이강인 선수를 후보로 올렸거든요. 팬투표를 시행한 결과 이강인 선수가 27표로 30라운드 주간 최우수 선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헤타페전 멀티골에 힘입어서 5골 4도움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도움 같은 경우는 2020-21 시즌 발렌시아 소속으로 4도움을 올렸을 때와 동일하고요. 골은 이전 전체 시즌 합치더라도 3골밖에 안 됐는데 이번 시즌 벌써 5골을 기록을 한 거죠. 공격 포인트도 9개인 건데요. 이 공격 포인트 9개는 이전 4시즌 기록 합산과 동일한 수치인 겁니다. 이번 시즌은 5골 4도움인 거고요. 헤타페전에 동점골을 넣었을 때 기록이 나온 거기 때문에 8개 공격 포인트 나온 거지만은 그 후 한 골을 더 넣어서 5골 4도움으로 9개 공격 포인트. 그리고 이전까지에는 4시즌 동안 3골 6도움으로 9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거였죠. 그것도 7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9개 공격 포인트였는데 이번 시즌은 2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경기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월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시도했던 것 때문이거든요. 그때 이강인 선수가 그 마요르카 소속이라는 거를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페 마요르카 기자인 후안 칼로스 타우라가 본인의 이제 SNS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마요르카는 1,800만 유로를 지불하는 팀이 있으면 그를 떠나보낼 것이다. 오는 여름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선수와 구단은 그 금액을 지불하면 마요르카를 떠나기로 합의했다. 3,000만 유로도 아니고 2,500만 유로도 아니고 1,800만 유로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이적 시장에서 겨울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 유로를 제안했으나 마요르카는 거절했다라고 한 거고요. 실제 1월 30일 아틀레티코 전담 기자로 유명하죠. 이탈리아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렐레보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아틀레티코의 이강인 관심에 대한 모든 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조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강인 영입을 위해 관심을 보인 팀들의 제안 액수는 보너스 포함 총액 1,500만 유로의 조건이었다. 아틀레티코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인 팀이었다. 분명한 건 아틀레티코가 1월 이강인 영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6월까지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영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틀레티코는 시즌이 끝난 후 성적 및 재정적 상황을 살펴봐야 하고 그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거의 뭐 확정적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거든요. 즉 성적 자체는 이제는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재정적 상황만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라리가 같은 경우는 비율형 셀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사울 리게스 같은 고액 연봉자들 내보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상당히 좋아요. 3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첫 맞대결 당시에는 교체 출전해가지고 90분경에 퇴장을 당하면서 13분 출전에 그치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그 마요르카로 이적해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3경기 모두 선발 출전을 했고, 특히 첫 맞대결 당시에는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2대1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골이 이강인을 대신해서 교체 투입된 쿠보가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었고, 그때 이강인과 쿠보가 이렇게 막 그 터치라인에서 껴안는 장면이 연출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둘이 또 이제 그 사우나에서 그 몸을 식히면서 이렇게 사진 같이 이렇게 찍어 올린 장면도 있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마요르카 이적하고 나서는 3경기 모두 선발 출전해서 모두 승리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이유인 거죠. 이렇듯 이강인 선수의 활약 덕에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4승 3무 4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3승이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했던 경기들이었죠. 특히 이제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과거에는 나름 성적을 내던 팀이었어요.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 2부 리가로 강등되고 난 이후 2019-20 시즌에 라리가로 복귀를 했었거든요. 라리가로 복귀하고 첫 시즌에는 2경기 모두 패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가세하고 나서 3연승을 달린 겁니다. 이번엔 후스코드 예상 라인업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부상 명단은 이미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곤살레스하고 나스타시치가 부상 후 빠져있는 가운데 지난 헤타페전에 조금 악재가 있었던 게 라이오하고 데 갈라레타가 경고를 받으면서 시즌 5번째 경고로 인해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중원과 센터백 라인에 상당한 전력 누수가 발생한 마요르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스코드는 마요르카가 3-4-3 포메이션을 가동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저는 근데 여기에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 그 3-5-2 포메이션이 나름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3-5-2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카데웰의 대신에는 그래도 은디아에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은디아에가 드리블 돌파로 팀 공격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리키, 은디아의 투톱에 이제 하우메 코스타와 마페오가 좌우 윙백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원은 모르라네스를 중심으로 이강인과 안토니오 산체스라던가 아니면 다니 가르시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그르니에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강호니까 수비 특화 미드필더인 바바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중원 3자리 중에 2자리는 몰라네스와 이강인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파트너 조합을 누가 짜게 될지는 아기레 감독의 고민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백스리는 발리엔트를 중심으로 하츠카두니치와 코페테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뭐 라이오가 못 나오니까요. 그리고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걸로 보이고요. 일단 뭐 아틀레티코는 오블락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가운데 사비치가 이번 경기에 결장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면은 비첼이 센터백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가용 가능한 센터백 자원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위치는 조금 다를 거예요. 에르모소가 왼쪽 스토퍼고요. 빛의 중앙에 히메네스 오른쪽 스토퍼로 백스리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우 윙백은 카라스코와 몰리나가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원은 이제 바리오스와 데파울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 코케 부상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코케는 못 나올 걸로 보이는 가운데 코케의 그러면 빈자리는
아마도 뭐 콘도그비아라던가 아니면은 사울 리게스 정도가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투톱은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나올 것입니다. 최근 그리즈만의 활약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그리즈만을 잘 막을 필요가 있고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몰리나 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을 조금 많이 움직이면서 카라스코와 에르모소 쪽을 공략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까. 다만 어쨌건 그 아틀레티코가 지금 중원에 코케와 요렌테가 모두 부상 후 빠지게 되면서 조금 헐거워진 상태예요. 바리오스도 유스 2군에서 뛰었던 유망주 선수인 거고, 물론 이번 시즌 기대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리고 코케도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면은 아틀레티코의 중원을 이강인 선수가 잘 공략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후스코드 예상 결과는 1대1 무승부입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아틀레티코의 무패 행진은 주말 리그 선두 바르셀로나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막을 내렸다. 아틀레티코는 전반전 바로 직전에 실점했고 44분경에 페란토레스한테 실점을 했었죠. 회복할 수 없었다. 시메오네는 당분간 3위가 무난한 상태다. 이걸 넣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거라는 걸로 보여요. 3위는 무난하니까 딱히 그렇게 크게 승리가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로 마요르카는 인상적인 후반전 경기력을 통해 헤타페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었다. 실제 전반전은 슈팅이 그것도 그 추가 시간에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부진했으나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을 펼쳐준 덕에 3대1 역전승을 거뒀던 거였죠. 전반전은 0대1로 지고 있었으나요. 마요르카가 리그에서 연승을 거둔 건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강인은 멀티골을 넣었고 라이오도 득점표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로 마요르카는 전반기 1대0 승리 포함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3연승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요르카의 잔여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주중 원정 경기를 치른 후 화요일에 있을 빌바오와의 경기가 마요르카한테는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그 빌바오가 UEFA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인 7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요르카의 승점 차가 6점밖에 나지 않거든요. 즉 해당 경기는 마요르카의 유럽 대항전 진출권 희망을 마지막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로나 원정, 카디스 홈, 알메리아 원정, 그러고 나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친정팀인 발렌시아와 홈 경기를 칠 예정인데요. 현재 그 발렌시아는 강등권인 18위에 위치하고 있죠. 이강인 선수의 왼발에 마요르카와 친정팀 발렌시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르셀로나하고의 원정 경기가 있는데요. 해당 경기는 이강인 선수의 그 마지막 쇼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구단 스카우트들이 이 경기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라요 바이에카노와 최종전을 칠 예정인데요. 향후 일정 자체는 이번 그 아틀레티코전과 그리고 빌바오전 그리고 바르셀로나전 제외하면은 그렇게 힘든 경기들은 아닙니다. 현재 그 스페인 언론들은 이강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을 거의 100%에 가깝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제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남은 경기는 몇 경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게 유럽 대항전을 선물하면서 또 본인도 기분 좋게 빅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을지 남은 8경기도 한준TV에서 한 경기 한 경기 프리뷰도 하고 리뷰도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